못생긴 패배자가 총에 맞아 죽고 마법의 세계로 환생하여 여자를 구한 후 SS급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루시아는 나처럼 직업이 없고 한심한 패배자로 매일 취직을 위해 노력했지만 너무 못생겨서 어떤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느 저녁 그는 사장에게 화장실에서 글럭글럭 2천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강도가 총으로 경찰관을 쏜 후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그 경찰관은 완전한 시그마 남성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를 땅에 태클한다. 불행히도 강도는 미국인이었고 결국 무고한 행인을 쏘게 되는데 그 행인은 바로 루시알 자신이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이 세상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돈을 위해 자신을 팔았다는 것을 생각한다. 모든 것이 그의 앞에서 검게 변하고 갑자기 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신은 루시알의 화장실에서의 공연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를 마법과 괴물의 판타지 세계로 환생시키기로 결정한다. 루시알은 눈을 뜨고 자신이 혼자 열린 들판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때 갑자기 위를 올려다보니 거대한 붉은 용이 그 위를 날고 있다. 한 번 더 일어나서 상태를 확인하는데 이 삶이 게임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치유사 클래스로 배정받았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에게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는 전사가 되어 몬스터와 맞서기에는 너무 큰 때문입니다. 전사가 되어 괴물과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큰이라 그에게는 아마 좋을 거예요. 그는 주머니를 확인해보지만 어젯밤 빨간 불 근처에서 얻은 동전 몇 개만 발견합니다. 빨간 불빛 근처에 서 있다. 그는 이번 생에 존경스럽게 돈을 벌기로 결심하고 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몬스터의 시체를 발견하고 놀라 달아납니다. 다시 한번 도망친다. 몇 시간 동안 걸어가다가 마침내 병사들에 의해 지켜지는 도시의 문에 도착합니다. 여러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도시로 들어갈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어떤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비병들이 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부르지만 루시알은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숲에서 치료사로 자랐지만 너무 못생겨서 부족에서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경비병이 그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며 안으로 들어가지만 루미라는 독립적인 여자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루미라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 그녀는 그의 못생긴 얼굴을 한번 보고 그를 안으로 따라오게 합니다. 경비병은 루미가 관계에서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경고합니다. 경비원은 그에게 루미가 관계에서 주도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경고합니다. 루시알은 신경 쓰지 않고 그녀를 따라 달려갑니다. 그때 그는 3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험가들이 그에게 화를 내며 땅에 쓰러진다. 그들은 그를 화가 나게 쳐다보며 도대체 누구냐고 묻고 루시알은 자신이 치유사라고 대답한다. 처음에 모험가는 치유사를 싫어해서 화를 내는 것 같지만 루시알이 아버지에게 애정 결핍이 있는 듯한 미소를 지으니 그를 보내주기로 결정한다. 루미가 그에게 다가가서 만약 모험가들이 그를 해치려 했다면 자신이 그들을 죽였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후 루시알은 그녀를 따라 거대한 길드 홀로 가고 안에 들어서자 그녀는 여기가 치유사 길드이며 자신을 여기 등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프론트 데스크로 가서 양식을 작성하기 시작한 후 직원에게 말한다. 리세프셔니스트는 그가 스텔리 물병의 지능 수준이고 자신의 마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마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거나 쓰라고 말하고 양식을 빼앗아 새로운 신분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카드에 집중하는데 갑자기 그 카드가 그의 계급을 보여줍니다. 그 계급은 G입니다. 그녀는 그가 길드에 합류한 것을 축하하며 루미는 그가 멈추자 떠나려고 합니다. 그녀에게 멈추고 그는 주문을 모르고 마법 훈련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3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매일 약물 중독자처럼 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미국처럼 자본주의를 따르고 학교에 가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영원히 빚을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기본적으로 인턴이 되는 것인데 이는 모두가 합법화된 노예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힘든 훈련을 선택하고 루미는 그에게 길드에 머물면서 10일 동안 연습하라고 말하며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합니다. 접수원인 쿠루는 그에게 평균 뉴요커의 집보다 여전히 큰 작은 방을 보여주고 그는 침대 근처에 있는 마법 서적을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마치 젊은 소녀들이
트와일라이트 팬픽션을 읽는 것처럼요. 그는 마법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하지만 실제로 마법을 사용할 만큼 충분한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화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계속 시도하지만 포스트 누트 클리어런스, 포스트 너트 클래러티가 그를 침대에 누워 울게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다시 훈련하기로 결심하지만 전부 절정에 이르지 않고 애징을 시작하여 포스트 누트 클리어런스가 덜 강하게 그를 때리도록 합니다. 조금씩 그는 그것에 더 능숙해지고 스탯이 많이 증가합니다. 갑자기 예쁜 여자가 그의 방으로 들어와 음식을 들고 와 자신을 모니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음식을 제공해준 것에 감사하며 배를 불러서 다시 한번 주문을 시도하고 마침내 성공합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모니카에게 알리러 가고 그녀는 그에게 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그의 못생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동전을 던진다. 그가 돈을 건네주지만 그가 루미의 개라는 말을 하여 모니카를 겁주고 그녀는 즉시 그의 돈을 되돌려주며 모든 사람이 루미와 그녀의 바지 속의 거대한 검을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그 생각에 그의 바지가 조금 젖어들지만 그는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나가서 치유 마법을 연습하고 돈을 벌기로 한다. 가는 길에 그는 다시 3명의 모험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그와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갑자기 여러 상처를 입은 못생긴 모험가들이 다가오고 그들의 리더인 바즈가 즉시 그들을 확인하러 간다. 루실은 갑자기 모니카가 말했던 것이 생각난다. 미국처럼 의료비가 매우 비싸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치료사를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발백인 소녀처럼 루실은 자신이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모험가들을 돕겠다고 제안한다. 그는 그들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쓰던 뒷골목으로 데려간다. 쓰레기통 뒤에서 사업을 하던 곳이다. 그는 소녀를 치료하기 시작하지만 결국 한 번에 끝나버린다. 다시 힘을 내고 이번에는 소녀와 함께 절정에 이르고 결국 그녀를 치료한다. 그는 다른 모든 모험가들에게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단 한 명의 모험가만 남게 하지만 마지막 모험가를 치료하기 전에 그는 모든 만화를 소진하여 졸음이 쏟아지고 땅에 쓰러집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더욱 열심히 훈련하여 만화 풀을 늘리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그는 모험가 길드에 가서 최고의 여성 나나를 만납니다. 나나는 그에게 아직 전투 능력이 없으니 모험가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나에게 전투 기술을 가르쳐 줄 스승을 찾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줄 스승을 찾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아직 모험가는 아니지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6피트짜리 남자를 데려온다. 그는 틴더에서 모든 여자들을 유혹하고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을 떠나는 남자다. 그는 루실에게 자신은 팬보이를 좋아하며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하지만 루실은 매일 그에게 곽곽 2천을 줘야 한다고 한다. 루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팔고 그와 합의한 뒤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려고 할 때 모니카가 음식을 가지고 돌아온다. 먹으면서 그녀는 그에게 레벨을 5로 올릴 수 있다면 그와 함께 선 글랜드 대 글랜드 전투를 하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에게 큰 동기를 주고 그는 다음 주 동안 열심히 훈련하며 결국 6피트짜리 기가 차드와의 훈련을 준비했다고 결심한다. 그는 쿠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금발 바보가 있는 모험가 길드로 떠납니다. 바보는 아이들이 절대 돌아오지 않는 지하실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 멍청이는 아무래도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엄청나게 큰 훈련장 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가 노는 애들이 준비해 놓은 훈련을 받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는 브로드라고 소개하며 땅 위를 뛰어다니면서 워밍업을 하라고 말합니다. 준비운동. 그는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뛰지만 마지막 생애에서 총알에 맞았을 때조차 움직일 수 없었던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기억합니다. 총알이 그를 맞았을 때 꼼짝 못할 정도로 힘든 삶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번 생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하고 대신 트위킹을 시작하다가 완전히 지쳐서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완전히 지쳐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브로드는 이 남자가 옛날 삶에서는 디스코드 모드였고 절대로 풀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더욱 혹독하게 훈련시키기 위해 스트레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루실에게 그를 차라고 시킵니다. 루실이 준비하고 그는 당신의 턱보다 약한 차기를 날립니다. 그리고 브로드는 쉽게 막아내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 공격하라고 말합니다. 루실은 주먹을 날리려고 하지만 너무 느리다 보니 빗나갑니다. 그런 다음 주먹과 차기 콤보를 시도하지만 모든 공격을 빗나가게 되고 브로드에게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천천히 주먹을 날리려고 하지만 브로드가 피해서 또다시 빗나갑니다.
그는 다시 주먹을 날리려고 하지만 또다시 빗나가게 됩니다. 결국 브로드에게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천천히 주먹을 날리려고 하지만 브로드가 피해서 또다시 빗나갑니다. 그 결과 브로드에게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는 마지막 발차기를 시도하지만 브로드가 쉽게 맞고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는 루실에게 매일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가 어떤 몬스터와 마주치면 즉시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괴물이라도 마주합니다. 루실은 자신을 치료하려고 하지만 브로드가 그를 멈추고 자연스러운 회복 능력이 작용하도록 하라고 말한다. 그는 이 방법이 정말 다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한다. 갑자기 여러 명의 모험자가 다친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따라 내려온다. 루실은 그녀에게 달려가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묻고 그녀는 몬스터로부터 얻은 상처를 보여준다. 루실은 잠시 동안 그녀의 육 좀 많은 허벅지를 바라보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리실이 그녀 쪽으로 달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그녀는 자신이 얻은 상처를 보여줍니다. 괴물로부터. 루실은 잠시 매혹적인 허벅지에 빠져 있었지만 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녀를 완전히 치유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생각이고 즉시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루실의 일부분을 원하게 된다. 고객을 만족시킨 후 브로드가 그에게 다가와서 매일매일 그의 치유 마법을 연습하길 원한다고 말한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연습하고 그 후에 명상으로 모든 에너지를 되찾으라고 한다. 루실은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먹을 돈이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식사할 돈이 부족하다고. 브로드는 그에게 길드에 머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하루에 3번 그의 엉덩이를 때리게 해준다면 말이다. 루실은 브로드의 체력에 놀라지만 할리우드의 새로운 배우처럼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그날 저녁, 그는 목욕을 하고 브로드가 지켜보는 동안 그에게 옷을 한 무더기 준다. 루실은 옷을 차려입고 더러운 세탁물 냄새를 맡기 시작하지만 나나가 그를 붙잡고 세탁할 수 있도록 넘기라고 한다. 그 후 그는 바로 걸어가 브로드가 음식을 잔뜩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루실에게 가능한 한 많이 먹으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남자 장난감들이 튼실하길 원한다. 루실은 마치 지구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먹고 그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그와 함께 즐거운 파티를 보낸 후 브로드는 떠나기로 결심하고 루실에게 내일 훈련이 더 힘들 것이라고 하며 좀 쉬라고 말한다. 그는 잠을 자려고 하지만 너무 흥분해서 몸을 스트레칭하고 몇 가지 주문을 연습하고 명상한 뒤 결국 잠을 자기로 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브로드에게 깨워져서 여관으로 가고 거기서 아이들에게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뚱뚱한 사람이 건네주는 아침을 받는다. 뚱뚱한 사람은 어떤 소녀도 마시고 싶어 할 만한 전국의 오줌이 가득 담긴 큰 항아리를 꺼낸다. 뚱뚱한 사람은 그에게 다른 미끌미끌한 것처럼 마시라고 하자 루실은 단순히 눈을 감고 한 잔 마신다. 갑자기 그의 온몸에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스테로이드 사이클을 마친 샘 수렉처럼. 그 후 그는 훈련장으로 내려가 다시 훈련을 시작하지만 모든 펀치를 놓치고 배에 펀치를 맞고 땅에 쓰러진다. 다행히 전국의 소변이 그에게 추가 에너지를 주어 다시 일어나고 브로드와 스파링을 시작한다. 브로드는 그에게 펀치를 퍼붓고 그는 그것들을 막으려 애쓴다. 마침내 브로드는 틈을 찾아 강력한 어퍼컷을 날려 그를 땅으로 날려보낸다. 브로드는 하루 일과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루시는 다시 일어나 또다시 싸우려고 준비한다. 싸우려고 한다. 이것은 정말 브로드를 흥분시키지만 그는 다시 루시리를 때리기 전에 고양이 소녀가 훈련장에 들어와서 루시리이 돈을 많이 받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지 물어본다. 많은 돈을 청구하고 있어요. 그는 당연히 여자를 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즉시 그녀에게 달려가서 상처가 어디인지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그녀에게 부상 입은 곳을 보여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야수 소녀가 돌아서서 허리 부분에 이빨 자국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완전히 섹시하다. 루시릴은 즉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해서 그녀를 완전히 치료한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한 채로 돌아서서 울음을 터뜨린다. 갑자기 한 모험가가 그를 불러세우며 왜 짐승족을 치료해주는지, 모두가 그들에게 인종차별적인데 왜 그러는지 묻습니다. 루실은 인종차별은 꽤나 어리석은 짓이며 진정한 강자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 남자는 미소 지으며 다치면 다시 와도 되는지 묻고 루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루실에게 달려들어 안아줍니다. 그 모습은 여러분을 그보다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더욱 비참하게 만들죠.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저 뚱뚱한 놈과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놈이 또 오줌 항아리를 들고 와서 루실은 그것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이죠.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그를 따라다니고 감시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는 다시 침대에 누워서 자신이 비슷한 방식으로 스토킹한 모든 여자들을 생각하고 잠이 든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는 브로드와 패색의 이러한 스토킹자들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스토킹하는 이유가 걱정해서 도망칠까 바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것은 그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브로드는 대부분의 모험가는 매우 가난해서 치료사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전투에서 다쳤을 때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도망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변에 있으면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어 계속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 치료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어서 전투 중 부상을 입으면 쉬었다가 다시 돈을 벌러 가야 해요. 그런데 그가 함께 있으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계속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돈을 벌 수 있어요. 루실은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따라 붙는 사람은 금색 샤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금색 샤워는 과장된 표현으로 심하게 혼쭐이 나게 된다는 의미. 다음 몇 주는 프리티 빠르게 지나가고 그는 과거에 치료한 기사단의 사람들과 점점 친해진다. 그가 전에 치료했던 길드 사람들. 브로드는 그를 미래의 짐수호 자이언트로 훈련시키기 시작했지만 그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심지어 내 할머니조차 이 애보다 더 세게 던질 수 있다. 그는 제 할머니도 저 녀석보다 더 세게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일을 못해요. 결국 며칠 후 한 달이 지나고 루실의 계약이 끝났다. 끝. 브로드는 그에게 기본 훈련을 완료한 것을 축하하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는다. 이제 무엇을 할지. 루실은 정부에 의해 세금 탈세로 붙잡혔다고 주장하며 길드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브로드는 다시 그를 사주기로 결심하고 은하 한 보따리를 건네며 길드에 세금을 납부하고 훈련장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도움에 감사하며 서둘러 치료사 길드로 돌아가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을. 그 후 그는 모험가 길드로 돌아가고 브로드는 즉시 그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가 그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날 늦게 루실은 점심을 먹으러 앉아있을 때 뚱뚱한 괴짜가 다시 나타납니다. 전국의 오줌이 가득 담긴 거대한 항아리를 가져와 그가 다시 마시게 강요하며 더 열심히 훈련할 준비를 한다. 다음 날 아침 루실은 더 훈련할 준비를 하는데 브로드가 오늘 훈련은 홀에서가 아니라 주방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루실에게 동물의 도축 방법을 배우게 하여 비건들에게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어한다. 그는 다소 놀란 표정을 짓지만 홀을 따라 뒷주방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는 패티의 형인 갈과 마주친다. 갈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먼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즉시 가방에서 온전한 별표를 꺼내온다. 확실히 도라에몽에게서 훔쳐간 것 같은데 그를 털어갔어. 갈이 동물을 해체하는 동안 루실은 애처로운 채식주의자처럼 바라본다.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피테를 원하는 패배자. 갈은 그에게 그 고기를 이 도시 인구에게 먹인다고 더 말한다. 하지만 루실이 여기 있는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브로드가 그를 여기로 보낸 건 숲속의 다양한 괴물들에 대해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들의 약점을 배우게 하여 외부 세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루실은 곧바로 겁에 질려 그가 괴물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한다. 갈이 그에게 겁쟁이 짓 그만두라고 말하자 수백 명의 모험가들이 싸우러 나간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전장에서 죽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만하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구해야 하고 그를 위해 그는 그만 앙큼하게 굴라고 갈은 도라에몽의 가방에서 뿔이 달린 토끼를 꺼내고 루시일에게 도살하라고 말한다. 그것을 그는 완전히 충격받았지만 시도해보기로 결정하고 동물을 절단하기 시작한다. 어떻게든 그것을 마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늦게 그는 팽이가 그의 옷이 모두 더러워졌다고 말하면서 세탁하러 가라고 말할 때 앉아있다. 그리고 세탁하러 가라고 말한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옷을 세우다가 갑자기 나나가 다가와서 그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한동안 손을 잡고 있어 그를 부시게 만든다. 즉시요. 그날 밤 나중에 그는 토끼 스튜를 맛보고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한다. 더 이상. 다음 날 아침 복도를 걸어가던 중 그는 나나와 두 명의 다른 소녀에게 가로채진다. 그들은 그를 도서관으로 끌고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모든 카마수트라의 버전을 꺼내기 시작한다. 루실은 나나의 책을 읽기로 선택함으로 나머지는 모두 떠나고 그녀는 그에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포즈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카마수트라.
그날 이후로 매일 루실은 브로드와 함께 훈련하고 가를 돕는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요. 그날 이후로 매일 루실은 브로드와 함께 훈련하고 가를 돕는다. 주방에서 나나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해. 얼마 지나지 않아 6개월이 지나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처럼 그의 옷이 몸에 붙기 시작해. 나나는 그에게 외모에 대해 참지 않겠다고 말하고 더 나은 옷을 사러 나가. 하루 종일 쇼핑을 한 후 그들은 돌아가기 시작해. 길드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갑자기 비명을 듣고 루실은 그 소리를 향해 달려가. 그곳에서 모니카가 골목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것을 발견해. 마치 평범한 뉴요커처럼 그들은 그녀를 길드로 데려가 치료하고 루실은 나나에게 누가 그럴 수 있었는지 물어봐. 이번 공격의 배우입니다. 나나는 이게 어떤 강도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모니카는 깨어나서 어떤 치유자 그룹이 보낸 남자에게 공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에 루실은 혼란스러워하지만 모니카는 며칠 전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치유사에게 지불할 돈이 부족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고 설명합니다. 모니카는 트위터에 나가 노예제 폐지 해시태그를 시작했고 그 치유자갱들은 그녀의 각성에 짜증이 나서 그녀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니카는 선술집에 도착해서 루실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대가로 얼마를 빚졌는지 물어봅니다. 신사인 루실은 그녀에게 단순히 한 번 잠자리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의합니다. 며칠 후 공격자가 붙잡히지만 누가 그를 고용했는지 말하기를 거부하여 에프스타인의 섬으로 보내집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브로드가 달려들어 루실에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험가들이 심각하게 다쳐서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골목길을 뛰어가면서 브로드가 설명합니다. 이 모험가들이 숲에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생물이 뒤에서 그들을 공격했고 거의 모든 이가 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감금된 집에 들어가고 루실은 엄청난 양의 부상당한 모험가들이 땅에 누워 있었지만 브로드는 그를 다른 방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는 거의 죽어가는 3명의 모험가들이 있었습니다. 루실은 배에서 피를 흘리는 남자에게 다가가 치료를 시도하지만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거의 모든 만화를 사용해야 해서 그는 쓰러집니다. 브로드는 그를 붙잡고 날개를 주는 레드불을 건네주고 그는 다시 2명의 중독된 동료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안전해진 후 그는 다시 쓰러지고 이번에는 근처에서 마나가 자고 있는 방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자신이 의식이 없는 동안 여러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소식에 매우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그는 바보 같은 작은 포니테일을 기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 브로드에게 진짜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때가 되었다고 알린다. 브로드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테이블 아래의 손길이 그리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속이는 여자처럼 그는 그것이 모두 과거의 일이라고 하며 자신이 변했다고 말한다. 그는 마법을 배우고 강해지겠다고 다짐한 후 클리닉을 열어 아주 작은 수수료로 모든 사람을 치료하겠다고 한다. 브로드는 그의 망상 같은 꿈의 행운을 빌어주고 루실은 마침내 모험가 길드를 떠나 세상을 탐험하러 간다. 그는 걷기 시작하여 치유사 길드에 도착하여 쿠루를 만나 자신의 길드 카드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한다. 쿠루는 카드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의 능력치를 확인한 후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공포에 질린 듯하다. 그녀는 그에게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고 묻는다. 그는 매일 훈련했고 전국님의 오줌도 마셨다고 말하며 그것이 그를 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쿠루는 그가 2급에서 C급으로 5단계나 승급했다고 중간 단계를 모두 건너뛰었다고 말한다. 그는 C급 마법책이 얼마나 하는지 묻고 쿠루는 90개가 필요하다고 대답한다. 그것에 대한 은하는 너무 많다. 루실은 주머니를 확인하고 남은 동전이 3개뿐임을 알게 된다. 그가 오직 팬클럽을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 브로드가 길드에 들어왔다. 그는 루실 앞에 큰 동전 자루를 내려놓고 그가 없이는 살 수 없다며 다시 모험가 길드에 돌아오라고 말했다. 브로드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매달 급여를 주고 무료 방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쿠루는 이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것인지 묻지만 루실은 이 시점에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모험가 길드로 돌아가기로 동의한다. 그는 다시 필요한 모든 마법서와 함께 자신의 방에 정착한다. 그것들은 모두 그의 설탕 아빠 브로드가 산 거였어. 곧 브로드가 그의 방으로 들어오고 루실은 다시 벗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브로드는 저녁을 먹으러 내려가라고 말한다. 술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모든 길드 회원들이 자신을 위해 파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놀라게 된다. 그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살찐 녀석이 다시 한번 주인님의 액체를 건넨다. 이 미친 녀석이 단숨에 모든 걸 마시는 동안 모두가 코를 막는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무도 그의 냄새나는 엉덩이 근처에 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테이블에 앉아있다. 하지만 바즈와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앉아있는데 며칠 전에 죽을 뻔했던 생명을 구해준 그들이다. 바즈는 그에게 남자들을 좋아하는지 물어본다. 바즈는 그에게 남자에게 관심이 있느냐고 물었다. 불안한 남자처럼 그는 즉시 퀴어 사람들에 대해 험담을 시작한다. 하지만 바즈는 그들이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이며 운동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운동. 루실은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이 세상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과 부딪혔던 기억을 떠올리고 무서워서 기겁했지만 이제는 이 세상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이 세상. 바즈의 그룹 다른 미니언이 루실에게 트위치 소녀들이 스트리밍하는 곳으로의 여행을 제안하고 이 모욕에 루실은 즉시 동의한다. 다음 날 훈련장에서 연습하는 중에 루실은 몇몇 목소리를 엿듣고 갑자기 엔탈 만화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뚱뚱하고 못생긴 녀석이 나타난다. 나나가 그를 막으려 하는 동안 그는 즉시 루실을 발견하고 그에게 치유사인지 묻는다. 루실은 그의 의심을 확인하고 추잡한 놈은 자신이 보시라고 주장한다. 루실은 갑자기 몇 달 전 모니카에 대한 공격을 주문한 혐의를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 몇 달 전. 볼은 그에게 바로 모험가 길드를 그만두라고 명령하며 자신의 클리닉에서 일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루실은 단호히 거부한다. 볼은 이에 화가 나서 루실이 자기 클리닉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루실이 이 마을에 와서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한 이후로 볼의 클리닉은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루실은 그에게 그것이 듣기 싫다고 말하자 그는 화가 나서 자신이 최고 수준의 치유 마법을 시전할 수 있다고 자랑하기 시작한다. 루실은 그가 작은 상처에 대해서도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기꾼이라고 부른다. 환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면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린다. 볼은 이러한 비난에 화가 나고 두뇌 세포가 2개 있는 모든 성인처럼 루실이 어리기 때문에 자라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한다. 루실은 그의 헛소리를 지적하고 그에게 꺼지라고 하지만 볼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부하들에게 루실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다행히도 빅데디 브로드가 근처에 있어서 그는 부하들을 붙잡고 그 더러운 놈에게 뺨 맞고 싶냐고 물어본다. 볼은 겁을 먹고 즉시 도망치고 그의 부하들이 뒤따른다. 흰색 루실은 브로드에게 도움을 감사한다. 그들은 모두 위층으로 올라가 루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고 많은 깡패들이 보색에서 돈을 얻기 위해 그를 죽이려 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는다.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브로드는 오늘부터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샘수릭처럼 훈련해야 한다. 이 말에 그는 정말 겁을 먹지만 반대할 새도 없이 브로드가 그를 제압하고 바닥에 던진다. 루실은 다시 일어나 콤보를 날리려 하지만 브로드는 피하고 반격으로 그를 가격한 후 발로 차고 바닥에 내리쳐서 그를 목 조르며 기절시킨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결국 그는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제전 여자친구처럼 보이기 시작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다시 일어나고 좀비처럼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날 밤 모니카는 그에게 사람들이 그에게서 영감을 받아 더 나아지기 위해 점점 더 훈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루실이 그들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영감을 주고 다음 날 그는 브로드에게 더 열심히 훈련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브로드는 그에게 마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하고 그 후 주저하지 않고 루실을 감자 자루처럼 땅에 내리칩니다. 루실은 완전히 흔들리며 일어나지만 브로드는 그에게 생존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는 평균 모험가라면 그 공격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루실에게 이제 진지해질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그보다 더 날카로운 칼과 방패를 던져줍니다. 그녀의 언어보다 더 날카롭게 그들은 매일매일 검, 창, 다양한 종류의 마법과 격투술로 훈련을 시작하고 매일매일 주문에 대해 배우면서 기술이 크게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며칠 동안 별다른 일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루실과 브로드가 기름진 녀석과 식사를 하며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나가 손에 편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루실과 브로드가 기름진 녀석과 식사를 하며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나가 손에 편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편지를 들고 그녀는 루시일에게 그것들을 넘깁니다. 누가 이런 실패자한테 편지를 보낼 수 있을지 혼란스러워하는 루시일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놀랍게도 그 편지는 교황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열고 교황이 누군가로부터 그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그의 능력이 작은 마을에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는 교황이 루시일에게 승진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가 성당과 함께 완전히 다른 마을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황은 그에게 6개월이라는 기한을 줍니다. 그는 모험가 길드를 떠나 성당에 자신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황은 그에게 6개월이라는 기한을 줍니다. 그는 모험가 길드를 떠나 성당에 자신을 제출해야 합니다. 루실은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브로드는 즉시 이 모든 것이 더럽고 못생긴 놈인 보디 꿈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브로드에 따르면 못생긴 놈은 루실을 제거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악당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성당에 편지를 보내 루실에게 승진을 권고하도록 결정했다. 성당은 그를 도시에서 데려가고 모험가들이 그의 클리닉으로 돌아가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치료받도록 강요할 것이다. 브로드는 그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루실이 가능한 한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싸움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날 저녁, 루실은 엄청나게 훈련을 하고 나서 바닥에 누워 완전히 지쳐있는데 바보 같은 고양이 소녀가 아무 이유 없이 귀찮게 계속 찌르고 있다. 젠장. 이유도 없이. 갑자기 팽팽이가 방으로 들어와서 루실에게 주님의 성수를 가득 담은 큰 물병을 건네준다. 그리고 루실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면서 고양이 씨는 냄새를 피해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간다. 악취를 피해 최대한 멀리 도망쳤다. 하지만 루실은 그 성수를 단숨에 마셔버리는데 그것이 팽팽이를 약간 흥분시킨다. 악취를 피해 최대한 멀리 도망쳤어요. 그 후 저녁 늦게 팽팽이는 내려와 브로드와 대화를 시도하지만 아무리 로이드업한 체육관 형제라도 그는 근육을 튀어 보여주며 어떻게 되는지 시작한다. 그가 훨씬 나아졌어. 패티는 그에게 조금 더 모험가로 남아 있었다면 SS 랭크 배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S랭크를 받은 후에 은퇴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브라드에게 루실이 지금까지 로어드 정쿡의 성수를 마셨다고 말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에 브라드는 한국 밴드의 멤버들이 어디에 가든지 10대 소녀들이 정말 신나하는 것 같으니 그들 속에 어떤 힘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곧 겔도방에 들어와 브라드 옆에 앉아 이 문제를 조사해봤고 실제로 바트이 이 문제를 보내기로 결정했음을 알린다. 신성한 교회에 루실을 홍보해달라는 편지를 씁니다. 브로드는 루실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갈은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를 돌봐줄 사람들을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6개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루실은 다시 한번 이별을 강요받습니다. 길드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훈련홀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브로드를 만나 브로드는 그에게 다른 도시에서 생존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며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신성한 교회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루실은 그의 조언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후 브로드에게 부탁을 합니다. 두 사람은 해가 지고 있는 외부로 나가 묘지에 들어갑니다. 모험가 길드와 관련된 사람들이 묻혀있다. 그는 무덤 옆에 앉아 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그를 구할 만큼 강하지 않아 많은 생명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브로드에게 그가 사라졌으니 이제 모험가들은 치료받을 곳이 없고 보트 같은 사람들에게 속아 가난하고 집 없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브로드를 향해 돌아서며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에게 신임 모험가들을 위한 훈련 과정을 시작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래야 그들이 현실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본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매우 약할 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신입들이 브로드와 겔에게 훈련받기를 원하며 기본적인 전투 기술과 괴물을 처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브로드에게 모험가들이 기본 훈련을 받으면 부상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기본 요금을 만들어야 하는 보트 같은 바이킬러들에게는 파산을 의미할 것이라고 합니다. 브로드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기본 훈련 과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그 후 루실에게 모니카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묻습니다. 루실은 얼굴이 붉어지며 모니카는 괜찮은 몸매를 가진 좋은 여자라고 주장합니다. 두꺼운 허벅지가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안다. 브로드는 웃으며 그에게 여자에게도 안녕이라고 말하라고 한다. 모니카와 나나가 무덤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둘 다 나와서 루실은 그들이 그에게 제공한 모든 도움에 즉시 감사한다고 한다. 둘 다 얼굴이 붉어지고 모니카는 그가 자신이 죽을 뻔했을 때 구해주었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제 길드를 떠나 다른 도시로 가야 한다고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에 그들은 울음을 터뜨리지만 그는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을 위로한다. 그 못생긴 얼굴로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와줄 거야. 다음 날 아침 모든 길드가 루시를 보내기 위해 모이고 그는 브로드와 침대에서의 야간 훈련 세션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마지막 대화를 나눈다. 대화가 이어진다. 문 앞의 경비가 루실에게 그의 마차가 준비되었다고 알리자 그는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준 모든 길드원들에게 감사하며 언젠가는 그들의 친절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한다. 브로드는 그에게 진부한 대화를 그만두라고 하고 도라에몽의 주머니를 건넨다. 이 주머니는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고 작은 돈 주머니도 함께 있다. 브로드는 이 선물이 전체 길드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며 루실은 감정이 북받쳐 흐느낀다. 작은 시발년. 곧 싸가지 녀석이 나가서 아직도 울면서 도시의 주 출입구에 다다르면 경비원이 그에게 마차가 준비되었다고 알려주는데 그 안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다. 경비원이 그에게 말한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다. 리실은 동행과 함께 여행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만 마차로 달려가서 인사를 하려다가 바즈와 그의 무리에게 놀라게 된다. 바즈가 그에게 여자처럼 생겼다고 말한 후 다시 한번 울면서 그에게 타라고 말하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 타게 된다. 바즈는 그에게 여자처럼 생겼다고 말한 후 다시 한번 울면서 그에게 타라고 말하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 타게 된다. 바즈는 그에게 여자처럼 생겼다고 말한 후 다시 한번 울면서 그에게 타라고 말하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 타게 된다. 리실과 모험가는 곧 성회에 도착한다. 바즈는 그에게 곧장 성교회로 가서 손을 줄 계획인지 물어본다. 교황님, 하지만 루실은 전국님의 액체가 다 떨어졌다고 하니 먼저 모험가 길드에서 물자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가 그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느끼고 자신이 여리여리해 보인다고 생각하여 바즈와 다른 이들에게 동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즈는 루실과 함께 가고 접수처에 가지 않고 그를 바로 카페테리아로 데려갑니다. 그는 웨이트리스에게 길드 마스터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며 루실을 그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직후 길드 마스터가 도착하고 루실은 자신을 치유사라고 소개합니다. 갑자기 모두가 그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시그마 남성들 사이에서 틱톡 썸녀처럼 보이는 그는 그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길드 마스터는 루실이 브로데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는 브로데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루실은 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전국의 소변 세 통을 주문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다. 그가 한 번에 들이키는 것을 보면서 길드 마스터는 소년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 파인트를 꺼내며 모두가 그가 한 번에 마시는 것을 보고 놀란다. 없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루실은 전설적인 액체 세 통을 얻어 마법 가방에 넣는다. 길드 마스터는 그에게 진짜로 대부분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사실인지 묻는다. 하나의 은화 동전을 주고 그는 그것이 오직 친절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성당으로 향하는데 이 성당은 치유사 길드 본부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본부. 루실은 얼마나 큰지 놀라지만 그것은 그가 내 지팡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팡이. 바즈와 그의 친구들은 루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번에도 다시 눈물을 흘리네요. 그런 다음 그는 성당으로 이동하여 두 명의 접수원에게 교황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여기로 정근왔다고 말합니다. 교황의 직접 명령으로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관리자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케어린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접수처 직원이 그란이라는 이름의 사제를 호출합니다. 그는 앞으로 루실을 감독할 사람입니다. 그는 소년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마법으로 문을 엽니다. 다음은 마법 엘리베이터이며 그라는 루실에게 이것이 침입자를 막기 위한 성당의 유일한 출입구라고 말하지만 그는 이것이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느낍니다. 그들은 곧 목적지에 도착하고 루실은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를 도와준 기사 루미를 발견합니다. 루실은 그녀를 보게 되어 매우 기쁘고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합니다. 그녀는 그를 밤에 넷플릭스와 칠을 위해 자신의 방으로 초대하고 루실은 그란에게 괜찮은지 묻는다. 그란은 루미가 발키리 팔라딘 연대의 대장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떠나고 그란은 먼저 루실을 방으로 데려가 그가 사디스트적인 성향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신문실로 데려간다.
그는 루실에게 보트가 다른 치료사들의 사업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보여주고 그의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한다. 루실은 이제 모든 것을 깨닫고 이 기회를 이용해 그란에게 보트와 다른 치료사들이 과다 청구하고 있었다는 진실을 말한다. 그것이 바로 그가 모든 사람에게 의료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투명성을 유지한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보트가 화가 났습니다. 그레는 그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상사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동안 그레는 성홀리 교회 정화단의 일원으로 루시일에게 임명장을 줍니다. 그는 부제와 추기경의 직위를 맡게 됩니다. 루시일은 자신의 직무 설명서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레는 내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귀신과 좀비를 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귀신과 좀비를 퇴치해야 할 것이다. 그의 월급은 20개의 금화이며 이는 모든 팬 구독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가 원하는 만큼. 그 후 그는 노미의 방으로 가서 차를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유령을 퇴치하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미는 그가 너무 유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가 데려갈 장소가 오래된 지하 묘지로 던전으로 변했다고 말한다. 루시엘은 나나와의 수업을 통해 던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곳은 마법이 모여 죽은 이의 감정과 결합하여 보물과 괴물을 만드는 장소이다. 루미는 그의 지식에 감명을 받았고 그녀는 침대에서 그와 같은 유약한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즐긴다. 그런 다음 그는 일에 마이리드가 있는지 묻습니다. 루미는 그에게 길을 찾은 자가 가지는 것이며 던전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그의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보물이든 시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몬스터 코어를 팔아 비싼 기술책을 살 수 있고 루실은 흥분합니다. 하지만 이 직업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던전에는 발효된 생선보다 더 역겨운 액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실은 전국의 오줌에 익숙하므로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실은 그렌과 다른 사제인 조르와 만나러 갑니다. 그렌은 그에게 성스러운 섬유로 만든 특별한 로브와 배지를 주는데 이것은 그가 A랭크 치료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A랭크 치료사입니다. 로브는 나쁜 기운을 막아내고 나쁜 년들을 끌어당기므로 10 플래티넘 동전이 든다. 그는 또한 루실에게 그가 없더라도 마법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패스를 주지만 하지만 성당 밖의 생각을 방에 가져오지 않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의 방에 가져오지 말라는 등의 여러 조건을 겁니다. 루실은 그가 장난치기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고 패스가 빛나기 시작한다. 그레는 그가 맹세를 어기면 패스가 작동하지 않고 밤 내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레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패스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밤 내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후 조르들은 루실을 감옥으로 데려가고 그는 즉시 썩은 살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들은 곧 좀비를 만나고 조르드는 그를 왕국으로 보내버린다. 이들은 곧 좀비를 만나고 조드는 그를 저 세상으로 보냅니다. 정화 주문을 외워 마법석을 모읍니다. 리실도 최근에 정화 주문을 공부했고 그건 거의 모든 것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누런 흰 양말에서 악령까지 말이죠. 조르는 릭실에게 일을 시키고 검을 손에 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수비는 좀비 무리에게 공격받고 릭실은 엄마 에미넴보다 더 빠르게 정화 주문을 외웁니다. 그가 곧 에미넴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될 거라고. 정화 주문은 모든 좀비를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릭실은 이제 몇몇 괴물을 물리쳤으니 레벨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괴물들을 물리쳤으니 실력이 많이 늘었을 거야. 불행히도 아직도 레벨 1의 실력자일 뿐이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이미 매달 20개의 금화를 받고 있으니 그는 그냥 좀비를 잡으면서 훈련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이다. 정화 마법은 많은 만화를 소모하기 때문에 릭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낸다. 그는 검에 정화 마법을 부여하고 좀비들을 쉽게 베어 넘긴다. 그는 정화 주문으로 검에 마법을 걸고 그것을 사용하여 베어 쉽게 좀비들을 통과해. 로킬은 브로드의 훈련과 비교하면 산책하듯이 느낀다. 그는 장난스럽게 놀아보면서 치유 마법도 좀비를 죽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낸다. 좀비를 죽여라. 로킬은 던전의 1층을 빠르게 클리어하고 그 다음 2층으로 향한다. 바닥에서 그는 입구 바로 앞에 좀비 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들을 피하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정령을 발견하는데 이 정령도 매우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배가 곰곰이 울리고 루시르는 점심시간을 갖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샌드위치를 먹고 주님의 액체를 마시는데 이 냄새는 심지어 좀비들조차도 그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 이후에 루시르는 2층을 쉽게 클리어하고 3층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해골 몬스터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것들을 보고 소변을 질질 적으며 즉시 정화 마법으로 그들을 폭사시킵니다. 정확히. 하지만 그는 마법이 바닥나고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루실이 문으로 돌아오자 요르드는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정화 마법을 걸어 끔찍한 악취를 없앱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악취를요. 선배가 이렇게 태평한 모습을 보니 수많은 몬스터를 처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 사실과 결합되어 루실은 이 던전이 초보 사제를 훈련시키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 다음 요르드는 그를 상점으로 데려가 몬스터 사냥을 통해 얻은 마법석을 무기와 주문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합니다. 요르드는 가게 주인인 캣을 부르며 루실에게 첫날은 어땠냐고 묻습니다. 유령을 다루는 것은 쉽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캣은 그에게 자신이 얻은 마법도를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루실에게 그것들이 4,000점이 넘는 가치가 있는데 신인으로서는 최고 기록에 속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 묻고 자신의 중고 옷은 판매하지 않으니 루실은 몇 권의 주문서적을 사기로 결정한다. 캣은 그에게 그 책들이 꽤 비싸다고 말하며 그의 상당한 수학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 루실은 이제 모든 종류의 유령형 몬스터에게 매우 효과적인 성스러운 은으로 만들어진 무기로 넘어가는데 이는 엑소시스트만이 구매할 수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 수요가 없어서 가격이 꽤 낮습니다. 루실은 운이 좋다고 느끼며 내일 점수를 좀 더 벌면 검과 창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캣은 그에게 신입 할인 혜택을 주며 2개를 4,000 포인트에 가져가라고 합니다. 루실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방으로 돌아가지만 복도에서 그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그저 루실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고 루실이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 후 그는 그에게 엄청난 양의 지시사항과 성직자 유니폼을 줍니다. 그런 다음 더 많은 지시사항이 있어요. 다음 날 루실은 양손에 무기를 들고 던전으로 갑니다. 그는 브로드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았다면 2개의 검과 창을 그의 엉덩이에 꽂아놓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루실은 계속해서 던전을 탐험하고 좀비를 죽여서 로토주도 얻습니다. 그는 5번째 층에 도달한 후 5,000점을 넘게 획득하고 고양이는 지금 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3번째 날, 루실은 6번째 층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더 강한 좀비 변종들을 쉽게 죽이고 불꽃 정령들이 공격하기 전에 그들을 베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공격하기 전에 불의 정령들을 그러나 그가 너무 자신만만해지고 있을 때 던전은 그에게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 그가 함정에 발을 디디면서 3개의 마법 화살이 그 바로 앞을 지나가고 루시일은 그가 맞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것들에게 맞아 그가 이를 기록하고 있을 때 좀비 무리가 그에게 접근하고 그는 정화 주문으로 그들을 처치합니다. 정화 주문을 사용하며 그 이후의 날들 동안 루시일은 던전을 탐험할 때 더욱 조심스럽게 되며 함정을 주시합니다. 함정을 계속 경계하며 좀비들의 수가 증가하고 모든 것들을 다루면서 그는 많은 포인트를 얻지만 그의 레벨은 아직 1입니다. 그의 일자리 10번째 날, 루시오는 던전 10층에 도착한다. 한 번의 정화 마법으로 20마리의 좀비를 물리치고 곧 11층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곧 11층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보스방의 문을 찾은 후 그는 아직 보스와 싸울 만큼 강하지 않다고 두려워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아직 보스를 상대할 만큼 강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며 그는 조르드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10세기라고 부르는 녀석이 이미 그가 6달 동안 찾아냈던 지점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그의 여자친구의 지스파들 찾는 것처럼 말이다. 지스파. 다음 날, 루시오는 최고 상태로 보스의 방에 간다. 그는 심지어 보스와 방 안의 다른 몬스터들을 상대하기 위해 비싼 활을 사기도 했다. 던전에 들어가기 전, 그는 순간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 큰 잔으로 주님의 술을 마셔버립니다. 즉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요. 그는 이웃집 벽처럼 두껍고 무거운 문을 열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문이 쾅 닫힙니다. 루실은 자신의 앞에 작은 영혼을 봅니다. 하지만 공격하는 대신 그것은 방 주위를 날아다니며 그를 기다리는 엄청난 몬스터 무리를 드러냅니다. 루실은 깜짝 놀라지만 진정하고 정화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외우죠. 하지만 던전은 마법이 보스방의 스티븐 호킹처럼 무력화되어 있다며 비웃습니다. 비웃네요. 루실은 도망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었어야 했다며 당황한다. 보스방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왔어야 했는데 하고 생각한다.
기둥에 몰린 루실은 좀비에게 핥히어지고 처음으로 이곳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느낀다. 처음으로 이곳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느낀다. 분노한 그는 좀비들을 향해 덤벼들어 하나씩 처치하기 시작한다. 하나씩. 무기에 정화 마법을 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 기술을 이용해 괴물들과 싸운다. 그 기술을 사용하여 괴물들과 싸운다. 한참 후 그는 모든 괴물을 물리치지만 상당히 지쳐있다. 루실은 브로드와 함께했던 밤 훈련을 떠올린다. 그 훈련 덕분에 그는 강해졌다. 이 상황을 처리하기에 충분하다. 그는 마법의 돌을 주워 모으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어두운 토네이도가 그의 뒤에서 나타나 그를 바닥에 밀어버린다. 루실은 위를 쳐다보며 사제의 로브를 입은 해골을 발견한다. 그는 이전의 싸움이 단지 예비전이었고 지금 보고 있는 괴물이 진짜 보스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전투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부상을 치유하려 하지만 그의 마법은 여전히 비활성화되어 있다. 좌절한 루실은 해골 보스를 향해 창을 던지지만 보스는 그것을 쉽게 피한다. 루실은 다음에 활을 사용하지만 그의 화살도 보스를 맞히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보스가 성스러운 은으로 만든 무기를 두려워한다는 직감을 확신하게 했다. 그는 캐트이 한번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평범한 치유사들은 무기를 들고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들은 멀티태스킹에 형편없기 때문에 그는 그 사실을 자신의 이점으로 삼기로 결정한다. 루실은 보스가 자신에게 마법을 사용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계획한다. 그 순간에 그를 처치할 수 있다. 보스는 갑자기 어두운 오라를 방출하고 루실은 그것에게 화살을 계속 쏘아댄다. 뼈로 된 보스는 모든 것을 피하지만 마법을 사용하려 할 때 루실은 쉽게 그것을 맞출 수 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의 검에 정화 마법을 걸어 보스를 가격합니다. 하지만 그 공격은 해골을 물리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해골은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루실은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으로 해골 보스를 찔러 넣고 검으로 그 두개골을 베어내며 그것이 보스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스는 분해되어 자신의 로브와 지팡이를 남기고 이제 루실은 자신의 마법으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전리품을 주워들고 지상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그의 뒤쪽에 있는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루실은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바라보며 내일 확인해보겠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배가 고프다. 그 후 그는 가게로 가서 캣에게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녀의 구악구악 2천만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모은 마법의 돌을 보여주고 루실이 10층의 보스와 괴물 엄마를 물리쳤다고 말하자 캣은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그가 너무 무모하게 10층에 가서 놀랐지만 루실이 아무도 자신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하자 그녀는 그가 2개의 뇌세포만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깨닫는다. 그녀는 그의 마법석을 포인트로 교환하고 루시일은 그가 오늘 10만 점 이상을 얻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한다. 오늘 10만 점 이상을 벌었어요. 다음으로 그는 보스를 물리치고 얻은 로브를 고양이에게 보여주고 로브에 달린 목걸이를 보고 놀라게 된다. 가운의 목걸이 보세요. 그녀는 루시일에게 그것을 가방에 넣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그는 쭉정이처럼 그녀의 말을 순순히 따른다. 그래요. 고양이는 그를 직접 교황의 사무실로 데려간다. 루시일은 고양이가 약속도 없이 그들의 수장과 만날 정도로 큰 사람이 될 줄 믿지 못한다. 그녀는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 회장을 만나는데 예약조차 필요 없어요. 그들은 허락을 받아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섭니다. 교황은 베일 뒤에 숨어있는 여자입니다. 베일 뒤에. 루실은 여성이 교황이 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 때문에 뭔가 장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황. 그런데 고양이가 교황에게 루실이 10층 보스방을 클리어한 신참 퇴마사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10층 사장방. 교황은 고양이의 말을 믿고 루실에게 말할 권한을 준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듣고 그가 보스로부터 얻은 전리품을 트레이에 올려놓으라고 말한다. 쟁반. 교황은 로브와 지팡이를 보고 그것들이 12년 전 던전에서 사라진 고위 성직자 소유물임을 확인한다. 약 12년 전에 던전에서 사라진 고위 사제. 그녀는 목걸이가 많아 소모를 50% 줄여준다는 것을 설명한다. 스테프는 그의 주변 사람들 모두의 마법력을 무력화시킨다. 루실은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도구였다는 것을 알고 놀라며 그리고 교황이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다고 말한다. 루실은 혼란스러워하며 캣을 바라본다. 캣의 시선은 그가 거절하면 유기견처럼 다루겠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교황에게 물건들을 넘기기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는 요청도 하나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라에몬 가방이 모든 전리품을 담을 만큼 크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더 크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고 요청한다. 교황은 그에게 방만큼이나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마법 가방을 가지라고 말한다. 교황께서는 그에게 방만큼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마법 주머니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들어가지만 아직도 엄마를 감당하기엔 너무 작을 거예요. 그런 다음 교황은 루실에게 좋은 일을 계속하고 더 흥미로운 물건들을 찾는지 확인하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방을 나옵니다. 그리고 캣은 루실에게 교황과의 협상으로 저지른 그의 행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하지 않을 만한 것이었다며 걱정합니다. 곧 그가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12발의 총알로 머리를 맞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음 날 루실은 보스와 싸울 때 범한 실수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 목록은 여자들이 나를 사귀기 싫어하는 이유보다 더 길고 루실은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실수 목록은 내가 사귀기 싫어하는 이유 목록보다 더 길고 루실은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후 그는 아침을 먹으러 나가다가 루미를 마주친다. 루미는 며칠 전 그의 던전에서의 활약에 대해 들었지만 루시엘은 현재 자신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루미는 그들과 함께 아침을 먹자고 초대하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다. 루시엘은 그 제안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는 곧 여성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닫게 된다. 그들은 그를 바보, 무식한, 못생긴, 엉덩이네, 그리고 혼자 보수전으로 돌진한 것을 무모하다고 비난한다. 루시엘은 그들의 거친 말에 기절할 지경이 된다. 그는 여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언어로 모욕당하는 것은 그의 성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루실은 브로드로 돌아가서 더 훈련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건 허락되지 않는다. 허락되지 않는다. 루미는 그게 문제없다고 말하며 훈련을 원한다면 그녀와 그녀의 여자 친구들이 원하는 만큼 훈련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 그 후 루실은 다시 던전에 들어가 11층을 쉽게 클리어하고 거기에 특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후 그는 캔의 가게를 방문하고 그녀는 그에게 교황이 준 마법 주머니를 그에게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법을 주머니에 채널링해달라고 요청하고 주머니가 파랗게 변하며 루실의 성별이 여전히 남성임을 드러낸다. 그녀는 그가 그것을 만지면서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가방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상상만으로 꺼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가방 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리실은 그 안에 많은 주문책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교황이 그에게 선물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에게 그것들을 선물했습니다. 이 행운 덕분에 릭실은 금방 지하 15층을 탐험하게 된다. 던전. 다음 날 릭실은 루미와 함께 발키리 팔라딘들의 훈련에 참가한다. 그는 본심은 약한 남자의 같은 성격이라서 금방 그들과 어울린다. 그는 모두에게 자신을 소개한 다음 루미에게 말한다. 만약 그들이 더 많더라도 더 숙련된 사람이 그보다 더 여성을 대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루미는 이것이 여성혐오적이라고 느껴지지만 그녀는 루실에게 그가 곧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루실이 곧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달리기 시작하고 모든 소녀들이 그녀를 따라간다. 루실은 그가 브로드와 훈련할 때 많이 달렸기 때문에 이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소녀들이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몇 바퀴 안에 그들을 앞질러버리고 루실의 남성적인 자존심은 깨져버린다. 달리기가 끝나자 그는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다음으로는 그의 격투 훈련 세션이다. 그리고 루미는 자신이 루실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창과 검을 들었을 때 즉시 거부당하며 그녀는 그에게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제대로 싸워봐. 루실이 검과 방패로 바꾸고 루미를 공격한다. 그녀는 그의 모든 배기를 쉽게 피하고 그 후 그의 폐에서 공기를 빼앗는 주먹을 날린다. 주먹. 그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브로드에게서 배운 상대를 위한 함정을 놓는 수업을 떠올린다. 수업을. 마법의 빛이 루미를 눈멀게 하고 루실이 그녀를 베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맞히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를. 루미는 이미 그의 뒤에 있고 가벼운 타격으로 그의 머리를 가격하여 기절시킨다. 몇 분 후 몇몇 소녀들이 그를 깨우고 루실은 훈련이 끝났음을 알게 된다. 끝났습니다. 소녀들은 루미가 그와 싸울 때 진지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루실의 노력을 존중했고 그래서 그를 쓰러뜨렸다고 믿습니다. 나가. 그의 소녀들과의 훈련은 계속되고 그는 곧 모의 전투에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모의 전투.
소녀들은 루실이 장벽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서 팀이 불공정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계 마법. 루미는 동의하며 루실이 어린 나이에 치유 마법과 신성 마법을 마스터한 이상한 경우라고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신성한 마법을 그녀는 그를 플로리다 남자보다 더 이상하고 야생적이라고 부르고 루실은 기분이 상합니다. 그 말에 루미는 모험가 길드에서 그의 혹독한 훈련에 대한 모든 것을 들었다고 밝히고 그가 브로드의 심부름꾼이었다고 말합니다. 페이스북이 고객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루실은 충격을 받고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다음 날 루실은 다시 던전에 들어갑니다. 그는 3마리의 좀비를 만나고 마법 주머니의 힘을 이용하여 칼과 방패를 재빨리 장착합니다. 그 힘으로 그는 재빨리 좀비들을 해치우고 그러다가 솟아오른 타일을 발견하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함정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무엇이든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일부러 함정 위에 발을 디딘다. 그는 경보를 작동시키고 갑자기 좀비들이 그에게 몰려온다. 루실은 정화 주문으로 그들을 처리한 후 남은 좀비들을 칼로 베어낸다. 그는 던전을 계속 탐험하다가 결국 20층에 도달한다. 루실은 방 안의 보스가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의 볼을 때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후퇴한다. 그는 고양이에게 가서 그녀가 아직 던전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녀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한다. 다음 날 그는 10층 보스실로 돌아가서 몹들과 싸우는 연습을 한다. 그 다음 날은 루미의 명령 아래에 있는 기사 엘리에게 깨운다. 그녀는 루시일의 못생긴 얼굴과 헝클어진 침대 머리를 보고 혐오감을 느낀다. 그리고 오늘은 두 무기 사용 기술을 연습할 것이니 빨리 준비하라고 말한다. 루시일이 엘리가 다른 기사와 두검을 들고 싸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낀다. 그는 엘리가 다른 기사와 두검을 들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낀다. 루미는 그에게 링에 들어가라고 하고 그는 엘리가 방금 훈련한 소녀와 대결하게 된다. 소녀는 그에게 연속 공격을 퍼붓지만 루실은 그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느낀다. 그는 틈을 보아 반격할 준비를 하지만 소녀가 그의 얼굴을 향해 옆으로 구르는 킥을 날려서 그를 쓰러뜨린다. 다음으로 루실은 엘리와 싸우고 그녀에게 돌진하기로 결정하지만 그녀는 마치 내 아빠처럼 사라졌다가 루실의 뒤에 나타나서 그를 넘어뜨린다. 그는 항복하고 엘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라졌는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이 물과 불 마법에 친화력이 있다고 밝힌다. 그래서 그녀는 안개를 이용해 환상을 만들어 루실이 그녀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도록 속였다. 사라졌다. 여자아이들과 며칠 더 훈련한 후 루실은 드디어 던전의 20층에 도전한다. 그는 무거운 문을 열고 이미 무장한 좀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거기에 루실은 결단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돌진하고 여자아이들과의 훈련 덕분에 그들을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다. 이번에는 보스가 몇 가지 희귀 아이템을 떨어뜨리고 루실은 그것들을 교황에게 가져간다. 그녀는 아이템을 되찾아준 것에 감사하며 그것들이 한때 고레벨 성직자에게 속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포프는 그 후 회상에 잠기며 지하 묘지가 약 100년 전에 감옥으로 변한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감옥이 형성되기 전까지 그 지하는 묘지 외에도 많은 멋진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루실은 포프가 그때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에프스테인 섬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 당황합니다. 목소리가 마치 앱스타인 섬 오디션을 아직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포프는 계속해서 그들이 감옥을 봉인하고 몬스터들이 인간에게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고 말합니다. 봉인에서 괴물들이 나와서 인간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루실은 포프에게 영구적으로 감옥을 파괴할 수 없는지 물어보고 포프는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그녀는 지하 감옥의 핵심이 파괴되면 지하 감옥 자체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자체적으로. 그러나 아무도 그 레벨에 도달한 적이 없다. 더구나 팔라딘 직업을 타고난 사람들의 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감소하고 있어 그들은 던전을 청소할 인력이 부족하다. 던전. 그것이 바로 그녀가 루시르에게 던전을 계속 탐험하도록 원하는 이유다. 그녀는 이번에는 어떤 요청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는 즉시 좀비 방어용 갑옷과 무기를 요구한다. 언데드 방어구 및 무기. 교황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가 팔라딘이 되었을 때 승진시켜 줄 것을 약속한다. 7단계 치유사. 그것은 루실이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이었고 그는 다시 던전으로 들어가는 것에 신이 나 있다. 다시. 그 후 곧 루실은 모험가 길드에 가서 주님의 액체를 보충하려고 한다. 그가 그렇게 할 때
모두가 그를 기이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길드 마스터는 그가 10개의 배럴이 필요하다고 하자 어이없어 하지만 루실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 이전 마을에서 했던 것처럼요. 그 후 길드 마스터는 그에게 이전 마을처럼 치유사로 모험가 길드에서 일해달라고 요청한다. 루실이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면 문제없어요. 루실은 교회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는 없지만 약속한다. 그는 자유로운 날에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선언하며 모든 사람을 단 1개의 은화 가격으로 치료하겠다고 합니다. 길드 마스터는 즉시 그를 지하로 데려가 그들이 부상자를 모두 치료하고 있는 곳으로 안내하지만 그가 치유사의 로브를 입고 있자 그들은 즉시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그를 죽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자본주의 악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길드 마스터는 그들을 잠재우고 다른 마을의 전설적인 여성 치유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단 1개의 은화로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모험가들은 이전에 루실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고 그가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그를 치유해달라고 요청하고 루실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영구적인 치유자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며 결국 그들은 그보다 다른 클리닉에 더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환자를 치유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높은 가격을 받는 다른 클리닉에 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이나 성당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넓은 지역을 치유하는 마법을 시전하여 모두를 한 번에 구해낸다. 모두는 루실에게 감사하며 그를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적절한 제목이네요. 그들은 결국 그를 성인 기인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는 조금씩 둘 다이기 때문입니다. 루실은 모두가 그의 새로운 별명을 외치기 시작하자 소름이 돋지만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후 루실은 켄의 가게에 가서 이번에는 던전에서 캠핑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너무 무모하다고 대답하지만 그는 잠만 자러 밖으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머니에 후벤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던전을 클리어한 후 빈 보스방에서 캠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만 자러 밖으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머니에 후벤 무기를 가지고 있고 비어있는 보스방에서 캠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리어하고 나서 말이죠. 카트는 그의 결심 앞에 포기해야 하지만 그에게 무사히 돌아오라고 말한다. 일주일 안에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는 약속을 한다. 루실은 그렇게 약속하고 떠난다. 그는 며칠 후 돌아오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목표를 달성한 것을 보고 카트는 놀라워한다. 일주일조차도 그녀는 그에게 교황으로부터 요청한 물건들이 드디어 배달되었다고 알려준다. 배달되었어요. 루실은 성전 기사단이 승리하여 얻은 전신 갑옷과 함께 마법검과 마법 방패를 받는다. 팔라딘들에게. 또한 그는 깊이 잠들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베개도 받는다. 상쾌해졌다. 그 후 곧 루실은 모험가 길드에 가서 전국의 소변을 보충하고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한다. 그는 여러 번 그들을 방문했으며 길드의 우두머리인 엘리츠를 포함한 모든 모험가들과 좋은 친구가 되었다. 엘리츠는 루실에게 신체 강화 기술을 가르쳤다. 루실은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데 능숙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루실은 기술 사용이 서툴렀다. 엘리츠는 루실의 마법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그가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레벨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한다. 그는 아직 진정한 몬스터를 한 마리도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는 던전의 좀비들이 카다시안보다 더 가짜라고 믿기 때문이다. 곧 웨이트리스가 그에게 와서 모든 부상자들을 치료하라고 부른다. 루실은 모두가 나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루미와 그녀의 팀 또는 이전 마을에서의 친구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물어본다. 한 유저는 루미와 그룹이 임무를 잘 수행 중이라고 말한다. 마을. 또 다른 유저는 브로드가 억지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납치범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의 훈련장으로 말이다. 그의 훈련장. 더군다나 살찐 요리는 맛과 냄새가 과거의 것과 같은 새로운 레시피들을 만들고 있다. 주님의 액체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많은 모험가 길드의 접수원들이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루실은 인생 최고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여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남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당황합니다. 모험가들은 어떤 접수원이 결혼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나와 모니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적어도 결혼식에 초대해 주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빠른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루실은 결국 이 소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던전. 이제 그는 마법검을 사용하여 광역 마법을 시전하고 많은 미니 보스들을 한 번에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는 30층의 보스방을 클리어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는 그것을 캐트에게 가져가고 그녀는 그를 정말 걱정했다고 말하며 그의 몸을 만지게 합니다. 그 후 캐트는 루실에게 그의 차를 건네주고 그는 이번에 40만 점이 조금 넘는 포인트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캐트는 루실에게 마나 포션을 좀 사두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마법이 떨어졌을 때 그의 엉덩이를 구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감하며 이번에 보스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로 상위 스킬인 지역 고치유를 사용했음을 말합니다. 캣은 그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좋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에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루시일은 자신이 강해지기 위해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훈련하는 동안 장중구경의 오줌을 계속 마셔왔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가 훈련받아왔듯이 캣은 그를 교황의 방으로 데려가며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죄책감 가득한 비밀들을 털어놓았다. 교황은 먼저 루시일이 던전 30층을 클리어한 것을 칭찬하며 그리고 캣은 루시일이 수상한 것을 마셨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녀에게 말해요. 루실은 주님의 액체 한 통을 꺼내서 그것이 마약이 아니라고 보여주려고 하지만 모두 즉시 냄새의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는 빠르게 그것을 집어넣고 해악을 없애기 위한 정화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는 브로드와 기름장이 요리사가 그에게 그 액체를 소개했으며 그것이 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힙니다. 그의 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황제는 그것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으며 처음에는 독특한 아이템이 알약 형태였다고 말합니다. 알약 모양으로 그 알약은 고위 지식인이 만들었고 알약은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의 재능. 하지만 그것은 드물고 비싸서 현자는 자본주의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저렴한 버전인 액체 루실 음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하루에 3잔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강해졌고 방 안에 있는 두 여성은 그것에 대해 역겨워합니다. 교황은 그의 끈기를 차분하게 칭찬하고 캣은 나중에 자신의 액체를 마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 후 교황은 주제를 바꾸고 루실에게 이번에 어떤 괴물들을 만났고 그들에게서 어떤 전리품을 받았는지 물어봅니다. 루실은 자신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한 후 보스에게서 얻은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사냥. 교황은 그 물건들이 옛 친구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감상에 젖는다. 그리고 루실을 바로 돌려보내며 나중에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다음 날 아침, 루실은 다시 켄의 가게를 방문하고 그녀는 루실에게 교황이 쓴 편지를 건넨다. 그 편지에는 중국의 성수 효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루실은 지하 감옥에서 편지를 읽기로 하고 떠나면서 켈은 그의 앞날을 축복하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한다. 지하 감옥에서 루실은 그 액체를 만든 현자가 쓴 문서를 읽는다. 그는 그 액체가 인간의 3가지 기본적인 욕망, 즉 욕망에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거슬, 즉 인간의 3가지 기본적인 욕망, 곧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침대에서 동물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 그것은 무작위로 이러한 충동 중 하나를 희생하여 소비하는 사람의 신체 능력을 크게 증가시킨다. 리실은 어떤 충동이 희생되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그는 먹고 자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3번째뿐이다. 리실은 그의 작은 친구가 예쁜 여자들과 있거나 아침 6시일 때도 절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예전에 고양이가 그를 불쌍히 여긴 이유가 그녀가 그를 존니 씨의 죄악의 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리실은 정말로 중요한 곳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다시 그의 두려움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던전을 나갈 때 진짜로 처녀성을 없애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났고 그는 모니카나 나나로부터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다. 그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그는 몬스터를 처치하기 위해 서두르며 계속해서 그들을 파괴하여 좌절감을 극복한다. 이 소식을 받은 후 한 달 동안 루실은 던전의 층을 탐험하며 마침내 40층의 보스방에 도달한다. 그는 준비 없이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다가 모험가 길드에서 정보를 얻기로 했다. 문에서 그는 한 노숙 소녀를 만나고 누군가 그와 그녀를 발견하면 FBI를 부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안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두 여자, 나나와 모니카의 환영을 받는다. 루실은 그들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만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몇 명의 모험가가 그를 붙잡고 부상자를 치료하러 데려간다. 루시는 슈퍼마리오 스피드런을 하듯이 그들을 치료하고 웨이트리스에게 그가 이전에 발견한 짐승 소녀와 무슨 문제인지 확인하라고 말한다. 그는 다시 치료에 집중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나나와 모니카에 있고 그는 두려워한다. 그들이 결혼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하러 왔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모험가를 치유하면서 눈물을 간신히 참는다. 그리고 웨이트리스가 그가 발견한 소녀와 함께 슬럼가로 서두르라고 한다. 나나와 모니카가 함께하겠다고 자원하고 길드 마스터도 그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가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슬럼가에 도착해 많은 부상자와 아픈 짐승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도시로 가는 길에 강도에게 공격당한 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루실은 의식이 없으면서도 일어선 한 남자에게 다가가고 그가 지역 고급 치유를 사용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남자가 갑자기 그를 찌른다. 과거 생에서 죽었던 피테스트가 루실에게 총알보다 더 강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는 다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는 즉시 자신을 다잡고 칼을 뽑아낸 후 지역 하이힐을 사용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빠르게 치유한다. 그의 여자아이들이 그가 치료를 마친 후 그를 지원하러 오고 그는 그들에게 그를 찌른 남자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도 치유하고 소독하며 자신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 마나 포션을 마시는 동안 더 많은 빈민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그에게 다가온다. 그는 사람 좋은 성격이라 그들에게 무료로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그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심지어 빈민가를 가로지르는 더러운 수로를 정화한 후 청결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한다. 그 밤에 그는 드디어 쉴 수 있게 되고 두 소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갑니다. 나나는 그가 스테브드 찔렸을 때 걱정했다고 말하고 루실은 그에 대해 걱정해 주어서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소녀들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접수원으로 일하지 않으면서 길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두 소녀가 결혼할 예정이라 일이 정말 바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루실은 이 말을 듣고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는 누가 결혼하는지 묻고 그들은 그가 신경 쓰지 않는 다른 두 소녀가 결혼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명백히 그들이 편지에 썼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이 질문을 하는지 묻는다. 루실은 그들에게서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받는다. 그는 그들이 보내온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에 반해 그들은 그가 보내온 편지를 단 한 통도 받지 못했다고 답한다. 그가 보낸 편지 한 통도 받지 못했어요. 루실은 누군가가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평평한. 그는 이 사실에 대해 기사장에게 따진다. 기사장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술에 취해서 편지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대답한다. 그가 너무 취해서 편지를 배달하지 않았어요. 루실은 화가 난 상태지만 앨리치가 그를 가로막고 여기 있는 두 여자 중 어느 것이 그의 여자친구인지 물어본다. 그는 남은 한 명을 원하기 때문이다. 여기 두 소녀 중 한 명이 그의 여자친구인데 그는 나머지 한 명을 원해요. 루실은 이 질문을 받고 패닉에 빠지며 두 여자 모두를 친구 취급한다. 그는 그들이 마치 가까운 친구 같다고 말하며 그들의 윤리적이고 구두적 지원 없이는 주님의 액체를 계속 마시며 브로드의 훈련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브로드의 훈련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루실이 은퇴한 S급 업계인과 훈련했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그는 당신의 짝사랑 상대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들을 무시하고 여자들에게 다가간다. 그는 그들이 여기 있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하며 그들은 즉시 그를 로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치료하게 하며 그들은 그를 보면 대서양보다 더 젖어버린다. 그들은 내가 침대에서 끝내기 전에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며 루실은 여자아이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부상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잔치를 벌이며 결국 그들의 마을로 이끌려간다. 그 다음에 그는 모험가 길드로 돌아와 자신을 찔렀던 남자를 찾는다. 절하고 용서를 구걸한다. 루실이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니 마음이 움직인다. 도와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 남자는 그들이 피난민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라고 밝힌다. 여기 와서 교황을 만나 그들의 나라에 진료소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온 것이다. 나라. 그들은 루실에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살아남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두 사람이 절을 하는 대회에 참여하자 이전의 소녀가 와서 루실을 안는다. 그는 그녀가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친구에게 원할 만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는다. 간단히 말해 그녀는 어린 시절의 사고로 말이 없다.
루실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모두를 구한 영웅이라고 부르고 그녀에게 엑스트라 힐이라는 마법을 시전한다. 그는 그것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소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 후 그는 루미를 만나고 40층의 보스방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는지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그와 스파링을 하고 싶냐고 묻고 그는 동의한다. 그는 마법의 검과 방패를 장착하고 루미의 무자비한 공격에 맞서 방어를 계속한다. 그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그는 빠르게 전략을 변경하고 그녀를 놀라게 하기 위해 단검을 던진다. 루실은 그녀가 그에게 화를 낼까 두려워하지만 그가 그녀를 방심하게 만든 것에 감명을 받는다. 그가 그녀를 방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좀 더 훈련하고 루실은 끝날 때까지 완전히 지친다. 루미는 그에게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하고 아직 40층의 보스를 상대하지 말라고 한다. 그는 아직 더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루실은 드디어 보스룸에 들어갈 준비가 된다. 그리고 켈은 임무 중인 루미로부터의 편지를 그에게 전한다. 편지에는 루실이 보스방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상대에 대해 적혀 있었고 루미가 쓴 대로 그는 한때 성기사단장이었던 거대한 해골, 괴물을 발견합니다. 그 해골 성기사는 창과 대검을 사용했고 루실은 그의 공격을 피하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해골 성기사는 창과 대검을 사용했고 루실은 그의 공격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실은 해골에게 정화 마법을 걸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단검을 던졌지만 거의 피해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스의 공격에 부상을 입고 루실은 구석에 몰립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루실은 전국이 싼 오줌이 든 통 3개를 꺼내고 그 악취는 보스를 물러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루실은 이 사실을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하여 보스에게 다양한 전략으로 공격합니다. 부상을 입고 치유가 필요할 때마다 그는 빠르게 통 뒤의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여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루실은 음식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는 보스를 처치하기 전에 방을 탈출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게임 오버 메시지가 그의 머리 위에 뜰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던전이 기후변화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고 여기서 패배하면 정말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실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쏟기로 결심하고 보스를 향해 돌진합니다. 해골 성기사의 공격을 그의 검으로 막고 찌르기를 시도한다. 창으로. 하지만 일주일 동안 싸운 후 루시엘은 그것의 공격 패턴을 외웠고 틈을 포착한다. 그는 보스의 옆구리를 베어내고 강력한 일격으로 머리를 날려보낸다. 강력한 배기. 보스는 마침내 패배하고 그가 떨어뜨린 유일한 눈은 주문서이다. 루시엘은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기쁘지만 문을 열려고 하자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표면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루시엘은 더 깊이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5층으로 달려간다. 그는 몬스터들이 자신을 잠자는 동안 멀리 떨어져 있도록 주님의 액체가 든 통을 자신의 몸에 매단다. 그는 던전을 걸어서 지나가면서 길 중간에 보물 상자를 발견한다. 곧 그는 50층의 보스방에 쉽게 도달한다. 곧 50층이다. 그는 음식량도 다 소진했고 마지막 샌드위치를 먹는 중이었다. 루시르는 그가 던전에서 독신으로 죽을지 궁금해한다.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루실은 그가 지하 감옥에서 처녀성을 유지한 채 죽을지 궁금해한다. 그는 죽은 후 던전 보스가 될까 두려워하고 싸우러 가기 전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한다. 싸우러 가기 전에 멈춘다. 그는 40층의 보스를 물리치고 얻은 주문서를 소환한다. 그것은 안식의 원을 만드는 주문을 가르치는 것을 발견한다. 그 안에 어둠과 관련된 모든 마법을 제거하고 심지어 그 원 안의 모든 악마와 유령들을 불태운다. 악마와 유령들을 주문을 배운 후 루시은 보스방으로 들어가서 많은 수에 분노한 유령들을 발견한다. 그 순간 최종 보스가 죽은 교황의 형태로 그 앞에 나타난다. 루시은 그가 최종 보스로 부름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그에게 영역 회복 주문을 시전하기로 결정한다. 주문을 완성하기 전에 보스가 루시에게 주먹을 날리고 루시은 겨우 그것에서 피한다. 영역 회복 주문. 주문을 완성하기 전에 보스가 루시에게 주먹을 날리고 루시은 겨우 그것에서 피한다. 주문을 완성하기 전에 보스가 루시에게 주먹을 날리고 루시은 그 공격을 피한다. 그의 주먹에서 유령들이 풀려나 루실에게 달려들고 루실은 정화 주문으로 그들을 처리한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좀비 교황은 자신의 뒤편에 손을 뻗어 어둠의 마법 주문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마법 주문을 준비한다.
루실은 성역의 원 주문을 시험해 볼 적기임을 깨닫고 즉시 자신의 주변에 작은 안전지대를 만든다. 좀비 교황이 그것에 닿자마자 심한 화상을 입고 벽으로 밀려난다. 벽으로 밀려난다. 주문이 효과가 있어서 루실은 기뻐하지만 많은 마나를 소모해서 거의 바닥났다. 거의 바닥났다. 그는 마나 포션을 들이키며 좀비 교황이 다가오자 자신이 오래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나 포션도 곧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어할 수 없습니다. 곧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싸움을 빨리 끝내기 위한 위험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성지원형의 완전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정상에 도달한 보스 앞에서 릭은 성지원형을 미끄러뜨립니다. 바어즈에서 숫자를 미끄러뜨리는 것처럼 여자에게 넘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술집에서 여자에게 전화번호를 슬쩍 건네주고 있다. 원형은 좀비 교황을 감싸고 마법의 정화 힘에 맞습니다. 그렇게 되자 보스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릭은 승리했는지 의심하지만 곧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부정적으로 대답하며 좀비 교황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녹아내리고 있다. 녹아내리고 있다. 리시오는 후드라마 포션을 마시며 물러나다가 엉덩방아를 찢는다. 갑자기 그는 좀비 교황 뒤에 잠깐 사람 얼굴을 보고는 완전히 사라진다. 사라진다. 리시오는 좀비 교황이 죽기 전에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그는 그 다음으로 약탈한 물건들을 살펴본다. 금지된 성스러운 마법이 적힌 책과 교황에게 전달하려는 금단의 성스러운 마법이 담긴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물을 함께 가져간다. 갑자기 루실 뒤에서 밝은 빛이 번쩍이고 그는 돌아서 벽에 있는 직사각형을 본다. 그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지만 곧 그것이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빛나는 부분에 다가가서 만지고 그의 마법력이 흡수되는 것을 느낀다. 마치 벽이 그에게 구악 2천을 주는 것처럼. 곧 마법의 문이 열리고 루실은 계단을 따라 그를 이끌고 있는 곳을 찾아간다. 그는 던전의 취하층에 도착하고 거기서 거대한 부상당한 용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루실은 당장 바지를 지리며 절대 드래곤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는다. 드래곤과 싸울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는 언데드라면 자신의 성형원을 이용해 처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가다듬는다. 성형원을 이용해 처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래서 그는 모든 마법 무력을 마셔서 마법력을 완전히 충전한 후 드래곤을 향해 인생 최대의 도박을 하러 간다. 루실은 드래곤에게 성형원을 사용하고 신성한 힘이 그를 강타하자 드래곤은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 드래곤은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 잠시 비명을 지른 후 드래곤은 땅에 쓰러지고 루실도 엉덩방아를 찍고 만다. 루실도 엉덩방아를 찍고 만다. 그는 자신이 이겼는지 궁금해하며 용에게 다가가는데 용은 살아있고 의식이 있었다. 용은 으르렁거리며 루실을 겁에 질리게 했지만 그를 먹지는 않았다. 용은 인간의 기습 공격이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감탄했고 보상으로 수세기 동안 모아온 모든 보물을 그에게 준다. 루실은 그가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용은 그것이 함정이 아니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그가 보물을 가져가면 감옥은 사라질 것이라고. 루실은 용이 적대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감옥의 목적에 대해 더 질문하기로 한다. 감옥의 목적에 대해서 용은 위대한 악의 신이 자신과 다른 용들을 여러 지역에 가두었다고 말한다. 어두운 마법이 모여든 곳이었고 이 던전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구원의 영웅이 나타나길 바랐지만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다. 그는 루시일이 그의 고통에서 그를 구해준 것을 기뻐하며 그가 합당하게 얻은 보물을 탐욕스럽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단지 뼈대만 남을 때까지 루시일이 그를 터치하자마자 그대로 뼈대가 되어버렸다. 용은 루시일에게 그의 보호를 제공할 것이며 그렇게 하면 그를 죽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죽이기가 더 어려워요. 그는 앞으로의 전투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선언하며 루시일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아마도 일부 용들도 구하길 바란다. 그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아마 용들도 구할 거예요. 용은 분해되기 시작했고 루시일이 그를 만지자 그는 단순히 뼈대만 남았다. 단순한 해골로 그는 드래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갑자기 그는 치유자의 축복을 받은 자, 성스러운 드래곤의 보호를 받는 자, 드래곤 슬레이어 등 상당히 터무니없는 칭호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 루실은 드래곤의 뼈를 그의 마법 주머니에 담고 신비로운 지팡이와 목걸이를 받습니다. 그가 그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던 중 그것들이 빛나기 시작하고 그는 즉시
던전의 입구로 텔레포트되며 즉시 고양이의 가게로 달려갑니다. 그녀는 좀비를 본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칼을 던지지만 루실은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는 고양이에게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를 끌어안으러 달려가며 그는 아래에도 살아있어. 그녀는 그가 살아있어서 기뻐해. 왜냐하면 그는 6개월 동안 지하 감옥에 있었거든. 그리고 방금 그녀는 그가 탈출한 좀비라고 생각했어. 루실은 그가 지하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고 캣은 그에게 지금은 그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라고 말해. 더 긴급한 일이 있어. 그녀는 루실을 신성한 교회 밖으로 끌어내고 그는 이전 마을의 친구들과 도시 길드 마스터를 발견해. 바라드는 즉시 그를 밤 훈련 세션에서처럼 조르기 자세로 잡아버리며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웃어. 루실은 즉시 항복하고 그들에게 왜 여기 왔는지 물어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군중이 환호하는 소리를 들으며 마치 바이든이 그들의 학자금 대출을 모두 탕감해준 것처럼 느낀다. 그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물어보기도 전에 그는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하고 탐험가 길드로 가서 식사를 하기로 한다. 그곳에서 루실은 그가 6개월 동안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당이 그를 가두어 두었다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다른 치유사들의 시장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들은 성당을 습격하여 그들의 성스러운 괴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 그 후 루실은 자신의 발전을 확인하기 위해 바라드에게 겨루기를 도전하고 계속해서 처참하게 패배한다. 루실은 옷을 모두 벗겨져서 나체가 되고 바라드는 최대한 거칠게 대하면서 루실이 반복적으로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모두가 그들이 들은 이야기들만으로 알고 있던 것을 지켜봅니다. 에 대한 이야기들. 그 후에 루실은 걱정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바라드는 그를 따라다니며 그가 얼마나 성장했든 간에 여전히 너무 약하며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아직 너무 약해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 루실은 몇 통의 편지를 바라드에게 건네고 나나와 모니카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니카. 그는 교사에서 우편 배달부로 급속히 강등된 것에 화가 났지만 이번에는 예외를 두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예외로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강도는 루실을 정말 걱정했고 직업을 그만두고 여기로 올 뻔했지만 그는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했고 편지를 전해주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그들은 루실을 정말 걱정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오려고 했지만 그는 서마우 그들을 설득했고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편지를 전해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나중에 루실은 바라드와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한 후 교황을 방문하여 자신의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의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교황은 그가 완전히 괜찮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자 루미와 그녀의 팀을 구출하러 보냈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자 루미와 그녀의 팀을 구출하러 보냈지만 악취 때문에 30층 이상 올라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 루실은 모두에게 지하 감옥에서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당신만이 말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을 그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교황, 캣, 그리고 루미를 포함하여 다른 사제들은 이에 화를 내지만 마치 베이비붐 세대처럼 교황은 즉시 그들을 무시한다. 그런 다음 그는 소녀들에게 좀비 교황, 금지된 마법 주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불사 성기룡에 대해 말한다. 그는 용이 그에게 40년 후에야 다음 영웅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밝힌다. 그동안 악마들은 어둠이 세상을 감싸면서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수년 동안, 그러는 동안 괴물들은 어둠이 강해짐에 따라 계속 강해질 것입니다. 교황은 이것을 듣고 걱정되며 캣과 루미에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금지한다. 세상을 감쌉니다. 그런 다음 윗근 교황에게 왜 아직도 1레벨에 머물러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가 상태창을 열고 자세히 확인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능력치는 올랐지만 레벨은 오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교황은 그에게 주님의 액체에 대한 추가 정보가 담긴 스크롤을 넘겨줍니다. 그가 마신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액체는 때때로 단점이 있어서 그것을 마시는 사람이 레벨을 올리는 것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셔서 기량을 높이는 사람. 그는 레벨을 올릴지 아니면 주님의 소변을 계속 마셔서 더 강해질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오줌을 계속 마셔서 더 강해지려고. 일주일 후 리기를 위해 교황은 축제를 조직하여 던전. 그녀는 그를 S급 치유사이자 주교급 사제로 승급시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에게 그녀를 제외한 다른 누구의 명령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줍니다. 그러고는 그녀는 군중 앞에 루시를 불러 세우고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연설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합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연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성당이 탐욕스럽고 오만한 치유사들 때문에 힘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시작합니다. 치유사들. 그는 의료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수수료를 내고 지금 있는 미국 의료 시스템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하려고 한다. 그는 노력할 것을 맹세하며 사람들이 구해지고 성스러운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성스러운 교회. 만약 당신이 이 비디오를 좋아했다면 당신은 이 패배자에게 빚진 것처럼 가장 강력한 영웅이 되기 위해 환생하는 것을 사랑할 것이다. 최강의 영웅.